어머님, 밖에 나가기 힘드시잖아요. 오늘은 그냥 치킨 시켜드릴게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괜찮으시죠? 며느리 이수연의 퉁명스러운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옥이라고 합니다. 71세의 나이에 겪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퇴직 후 제주도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제주에서 통원 치료가 쉽지 않아 회복 기간 동안 분당에 사는 큰아들 집에 머물게 되었죠. 얼마 전 제 생일이었어요. 71번째 생일 말입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녁 때쯤 며느리 수연이 스마트폰을 들고 치킨집 앱을 뒤적거렸어요.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총 금액은 2만 원 정도였죠. 손자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쯤 음식이 도착했어요. 일회용 접시에 치킨을 담아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해. 10살 손자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도 회사에서 늦게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인사만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치킨을 앞에 두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생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미역국도 끓여주고 케이크도 사와주고 그랬는데 말이죠. 물론 며느리 나름대로는 배려한다고 했을 겁니다. 무릎 수술한 시어머니를 위해 밖에 나가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배달 음식을 시켜준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치킨 기름이 손가락에 묻어가며 먹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 며느리 이수연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호텔 다이닝 예약하면 어때? 미슐랭 스타 받은 곳으로 말이야.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즐겁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 재활 치료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는 발코니에서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가 제법 컸거든요. 엄마 생신이니까 제대로 해드려야지. 1인당 50만 원 정도 하는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일 얘기였던 겁니다. 아, 그리고 민준이도 데려가자. 엄마가 손자 보고 싶어 하시잖아. 4명이니까 총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괜찮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일에는 미슐랭 다이닝을 예약한다고 하면서 제 생일에는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였다니요. 이수연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며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방금 들어왔다. 누구랑 통화한 거니? 친정엄마요. 생신이 다음 주라서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같은 생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치킨 기름에 젖은 일회용 접시와 미슐랭 다이닝의 하얀 테이블보가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님, 쓰레기 버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며느리 이수연이 부엌에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다. 내가 할게. 저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걸음걸이가 불편했지만 집안일 정도는 스스로 하고 싶었거든요.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반쯤 찢어진 영수증이었는데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롯데 시그니엘 서울 스테이. 호텔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전화통화에서 말했던 바로 그 미슐랭 다이닝이었거든요. 영수증을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스 메뉴 4인분 200만 원. 결제일 2025년 8월 17일. 결제자 이수현. 바로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일 당일이었어요. 그리고 4인분이라는 건 아들과 며느리, 손자 민준이, 그리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함께 갔다는 뜻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1인당 50만 원짜리 식사를 4명이서 한 겁니다. 제 생일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었는데 그들은 200만 원을 쓴 거예요.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와인도 추가로 주문했더라고요. 샴페인까지 포함해서 총 금액이 정확히 200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생일을 축하받고 저는 일회용 접시에 담긴 치킨으로 때운 거였네요. 더 놀라운 건 영수증 하단에 적힌 메모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수연, 준호, 민준 올림. 아들 준호도 함께 간 거였습니다. 제 생일엔 피곤하다며 인사만 하고 들어간 아들이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일엔 200만 원짜리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거죠. 영수증을 들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저는 재빨리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 버리는 중이었어.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런 차별이 이번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엄마 댁에 잠깐 들렀다 올게요. 며느리 이수연이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람도 쐬고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 최영자 씨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릎 재활차밖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좋다. 같이 가자. 차로 20분 정도 가니 며느리 친정집이 나왔어요. 아파트 현관에서 최영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돈, 어서 오세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최영자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아직도 수연이네 집에 계시네요. 이쯤이면 그냥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통원 치료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며느리 이수연은 화장실에 간 사이였거든요. 제주도는 좀 멀어서요. 분당에서 치료받는 게 좋다고 의사가. 최영자 씨는 제 말을 끊으며 계속했어요. 우리 딸이 힘들어해요. 맞벌이 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더구나 민준이도 있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짐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영자 씨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눈치를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젊은 부부가 신혼집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며느리 집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다니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엄마, 뭔 얘기예요? 아니야, 그냥 어머님 무릎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야. 하지만 최용자 씨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언제 나갈 거냐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200만 원짜리 생일상을 받은 친정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2만 원짜리 치킨으로 때운 저는 짐이 되는 존재인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욱 가슴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 이수연이 서둘러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데? 잠깐 친정엄마 만나러요. 그러고는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았을 텐데 며칠 전부터 쌓인 의심 때문인지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봉투가 반쯤 열려 있어서 안에 든 서류가 살짝 보였습니다. 여행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JTB 일본 여행 홋카이도 온천 리조트 4박 5일. 계약자 이수현. 동행자 최영자. 여행 기간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총 금액 500만 원이인. 손에 든 계약서가 휘청거렸어요. 500만 원짜리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어머니 단둘이 가는 여행이었고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홋카이도 최고급 온천 리조트에서 4박을 하는 일정이었거든요. 항공료, 숙박료, 식사비가 모두 포함된 프리미엄 패키지였어요. 제 생일에는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 친정 어머니와는 500만 원짜리 일본 여행을 계획하다니요. 더 기가 막힌 건 계약서 하단에 적힌 특별 요청사항이었어요. 노부모 효도 여행, 최고급 객실로 업그레이드 요청.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위한 효도 여행이라고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효도할 가치도 없는 시어머니인 건가요?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온천 리조트, 스페셜 케어 서비스 추가 100만 원. 친정어머니를 위해 마사지와 미용 서비스까지 추가로 신청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총 600만 원이나 되는 여행인 셈이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죠. 저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계셨네요. 잘 갔다 왔니? 그냥 잠깐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해서 다녀온 건데요, 뭐. 며느리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어요.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주도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며느리 이수연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뭔 일인데? 집 관리해 주시던 이웃 아주머니가 태풍 때문에 지붕 일부가 날아갔다고 하세요. 보험 처리하려면 집주인이 직접 와야 한대요. 무릎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집 문제는 미룰 수 없었어요. 그럼 내일 제주 내려가야겠다. 괜찮으시겠어요? 무릎이 아직...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홀가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박 3일 정도면 보험 처리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제주집에 도착해서 지붕 수리와 보험 서류를 정리하다가 안방 서랍장을 열게 됐어요. 보험증권을 찾으려던 참이었는데 오래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 관련 지출 내역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혼집 구입비 지원 내역, 지출, 한정호. 2015년 3월 전세자금 2억 원 지원. 2018년 7월 아파트 구입비 5억 원 지원. 2020년 12월 인테리어비 3천만 원 지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손자 교육비 내역이 빼곡했어요.
손자 민준 교육비 지원 내역, 영어 학원비 월 50만 원 2년간, 수학 과외비 월 80만 원 1년간, 피아노 레슨비 월 30만 원 3년간, 태권도 장비 월 20만 원 1년간. 계산해 보니 총 7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맨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 소유자 한정옥. 분명히 기억나더라고요. 아들한테 집을 사줄 때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제 소유 그대로였던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억 8천만 원을 지원해준 집에서 살면서 제 생일에는 2만 원짜리 치킨을 주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한테는 200만 원짜리 생일상에 600만 원짜리 일본 여행을 해주다니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요. 제주에서의 일을 서둘러 마치고 이틀 뒤 분당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등기부 등본 원본을 꼭 쥐고 말이죠.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어요.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며칠 더 계실 줄 알았는데. 일 빨리 끝났다. 준호 어디 있니? 회사에서 곧 들어올 거예요. 그래, 들어오면 얘기할 게 있다고 해라. 저는 무릎이 아팠지만 꼿꼿이 서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제주도 일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났다. 앉아라. 수연이도 같이. 며느리 이수연이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나씩 설명해 줄게. 첫 번째로 호텔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이건 수연이 친정어머니 생일날 쓴 호텔 식당 영수증이다. 200만 원이더라.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건 말 끝까지 들어라. 두 번째로 일본 여행 계약서를 펼쳐 보였어요. 이건 수연이가 친정 어머니랑 갈 일본 온천 여행 계약서다. 600만 원짜리더라. 아들이 당황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이게 뭐야?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집 등기부 등본이다. 등기부 등본을 펼쳐서 소유자 부분을 가리켰어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니?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정옥.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맞다. 아직도 4명이다. 너희는 그냥 세입자나 다름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가져온 지출 내역서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너희한테 지원해준 돈 내역이다. 집값 7억 3천만 원, 민준이 교육비 5천만 원, 총 7억 8천만 원이다. 며느리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7억 8천만 원을 지원해준 시어머니한테는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로 생일을 때우고 친정어머니한테는 800만 원을 쓴다. 이게 말이 되니? 엄마, 그게 아니고요.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결정했다. 이 집 팔 거다. 네, 뭐라고요? 너희는 나가서 살 집 알아봐라. 한 달 안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7억 8천만 원 받아먹고도 그런 소리 하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친정엄마한테 잘해드리는 게 왜 잘못인가요? 친정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내일 연락해서 매물로 내놓을 거다. 한 달 안에 나갈 준비해라.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거든요. 어머님, 정말 이 집을 파실 건가요? 며느리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팔아? 아들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갈 곳이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다. 그 순간 아들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엄마, 설마 제주도에 있는 집도. 그래, 제주도에도 재산이 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제주도 서귀포에 땅 3,000평이 있다. 지금 시세로 30억 정도 되더라. 네, 뭐라고요?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몰랐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땅이 있다는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그럼 내가 가난한 줄 알고 무시한 거니? 아들이 머리를 쌓고 앉았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부동산 중개사무소 내일 연락한다.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친정엄마한테만 잘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께도 잘하려고. 2만 원짜리 치킨이 잘해준 거니?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 정말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았어요. 분당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 정도였는데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부족해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저는 집이 팔린 돈으로 제주도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사 짐을 빼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만 챙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결국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과 배려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